올 한 해는 유난히 이런 이야기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여러분들께도 이런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돌봄에 관한 소설집입니다.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 이고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주 혼란스러운 12월을 보냈습니다. 그죠? 아직 어수선한 연말이지만 저도 열심히 정신을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2주 만에 돌아와서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메일로 업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메일 처음과 끝에 안부 인사 덧붙이면서 스몰 토크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뭐 날씨 이야기 같은 거 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인사들을 많이 덧붙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이 인사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인간이 좋은 날들을 보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에서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사정을 들여다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근에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인간이 다른 인간,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일 중에 하나가 안부를 묻고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유난히 이런 이야기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여러분들께도 이런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제목이랑 표지가 너무 이뻐서 일단 요것부터 힘주어 소개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돌봄에 관한 소설집입니다. 제목은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 이고요. 7분의 작가님들이 함께 쓴 소설집이에요. 표지 너무 예쁘죠? 요 일러스트는 제가 거의 뭐 집에 벽에 걸어두고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소설은 돌봄에 관련된 소설이다 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돌봄, 요거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아마 이 돌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이, 장애인, 환자, 노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요. 보통 이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가족 구성원이나 보호자 등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어쩐지 좀 무겁고 어딘가 좀 불행의 기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제가 사실 그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책은요, 돌봄의 주체가 다름 아닌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보는 무언가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간 돌봄의 서사에서 빗겨나 있었던 새로운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돌봄의 이야기라는 거죠. 7분의 작가님이 각각 한 편씩 총 7편의 소설을 써주셨는데 일단 각각의 이야기가 간략하게나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요, 강석희 작가님의 녹색 광선입니다. 이 소설에는요,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와 휠체어를 타는 이모가 등장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돌봄이 필요한데요, 각자의 사정 때문에 서로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소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엽고 얽히고 많은 돌봄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소설은 김단호 작가님의 낙원입니다. 무척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인상 깊었던 소설이고요. 제가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을 건드는 소설이었어요. 이게 뭐냐?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에게도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 흔히 보호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굉장히 쉽게 돌봄의 영역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도 누군가를 돌보는 와중에 정작 자신은 그 사랑과 돌봄에서 배제되어 버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소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소설은 백온유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샤인머스켓의 시절. 사실 저는 이 소설집을 백온유 작가님의 이름 때문에 너무 궁금해했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 왜 백온유 작가님의 경우 없는 세계를 저의 그 스페셜 픽으로 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여기 실린 단편도 무척 좋았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무척 심한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이 등장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음식 알레르기가 그냥 좀 까탈스럽고 뭔가 이 참고 견디면 극복 가능한 그런 걸로 좀 여겨지잖아요. 게다가 알레르기로 가장 힘든 것은 본인인데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어려워하고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소설은 이런 지점에 주목하면서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학생과 그 여자친구
친구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배려해주고 맞춰줘야 되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힐난할 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헤아림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하는 이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잘 그려진 소설이었어요. 네 번째 소설은요, 위혜준 작가님의 바코드 데이라는 소설입니다. 요거 SF 소설이었는데 설정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사람들이 이 바코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 장소, 성향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맞춤 서비스처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코드를 찍으면 자신이랑 맞는 연애 상대까지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모두가 바코드를 찍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당연해진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코드를 찍지 않았거나 바코드가 없는 사람, 바코드가 있지만 짝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될 수 있는가, 어디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요거 굉장히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소설이었어요. 우리 각자가 뭐 연애, 결혼, 가족이 아니고서는 서로를 챙길 수 없는 것인가? 돌봄의 가능성을 좀 더 확대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소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설은요, 표제작인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 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전앤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이 책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타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야기였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딱 사춘기를 맞은 인물이거든요. 축구선수가 꿈인데 그간 자신의 오른발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오른발이 약간 골칫덩이가 되고 말아요. 몸에 어떤 변화를 맞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작가는 이렇게 급박하게 일어나는 자기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잘 살펴주는 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설은 최영희 작가님의 귀여워지기로 했다라는 소설입니다. 이것도 SF 소설인데요. 확실히 그 테마를 떠나서 이 SF가 대세긴 한가 봐요. 그죠? 이 소설은요, 은퇴한 전투 로봇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상호 돌봄, 상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돌본다 하고 일방적으로 여겨지는 행위지만 따지고 보면 분명히 두 존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설이 아주 잘 잡아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작품은 황보나 작가님의 가방처럼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그때 내가 할머니를 돌봤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역시 상호 돌봄, 그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었어요. 한때 돌봄에 대해서 이런 담론들이 활발하게 오갔습니다. 어떤 거냐? 이 돌봄이라는 행위가 너무 저평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 중에 누군가, 흔히 여성 구성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고,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집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으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가치는 또 제대로 환산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모두 돌봄이 필요한 인간들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담론이 오갔었죠.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책은 더 나아가서 이 돌봄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애정을 나누고 연결되는 방식으로서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타인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돌봄이라는 것을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또 다채로운 담론들이 생성되지 않을까? 돌봄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소설집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제가 이번 달 내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는데요. 이 잔혹하고 징그러운 세계를 더 낫게 만드는 힘은 기본적으로 저는 연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 인간과 자연의 연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 이런 다정한 연결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고, 그리고 그 힘의 기저에는 헤아림과 들여다봄과 돌봄이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좀 다시금 되새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소설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7분의 작가님들이 함께한 돌봄
단편본 소설집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하고 다정한 날들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